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 실천에 대한 Senior Welfare Practice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노인복지와 실천에 대한 영역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보다 나은, 보다 더 바람직한 그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영역, 특별히 노인복지에 대한 실천의 영역이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특별히 이 시간에 갖고 있는 노인복지 실천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노인상담은 노년학과, 상담 분야에서도 생소한 분야로 기존 학문에 비해서 많이 연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내외 노년학 그리고 상담과 관련한 학술지에서 출간된 논문들 가운데 노인에 대한 심리상담은 아동, 청소년, 성인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노인 상담 연구가 학술적으로 소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인 상담은 노인의 문제 해결이나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개별적 욕구의 충족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분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노인 상담은 한국 노인의 전화로 시작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인 전문 상담센터와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치매관리법, 장기요양제도에도 노인 상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역할과 과제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노인 상담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노인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통계를 볼 텐데요. 서울시 정신건강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비율이 약 4%로 낮은 수준이다 라는 것이죠. 그 내용 또한 법률이나 취업과 관련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정신건강 문제로 실제 치료와 상담이 연계된 비율로 2.2%로 아동과 청소년, 성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인 상담이 미비한 대표적인 이유로는 재정의 이유, 또 예산의 부족, 더 나아가서 전문 상담 인력의 부족,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낮은 기대, 그리고 상담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불평감을 이렇게 뽑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약 65%의 노인이 상담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주제로는 건강에 대한 것이 43%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의 9.9%, 그 다음에 치매로 인해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9.2%, 그리고 노년기에 적응하는 것이 7.5%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상담의 형태는 내방 상담이 약 55%, 개별 상담이 약 79%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희망 상담 횟수는 1년에 평균 2.58회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사는 바로 사회복지사가 약 53%, 정신과 의사가 약 10%, 성직자가 약 4%를 차지했고 기타가 약 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이지만 전문적인 상담자가 노인 상담을 수행하는 경우는 기타에 포함한 34%로 소수에 불과하였다는 것이죠.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노인의 상담에 대한 욕구와 또 상담 기대감이 높은 편이지만 체계적으로 노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실천의 과정 중에서 자료 수집 및 사정의 단계, 어세스먼트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도 이러한 과정들은 매우 필요한데요. 특별히 자료 수집에 대한 부분과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사정의 단계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노인의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이 처해 있는 상황, 하나의 시츄에이션이라 그러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는 environment라고 하는 환경 속의 인간 해가지고 PIE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PIE의 약자는 person이라고 하는 사람과 in이라고 하는 IN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environment,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 속에 거하는 인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이 처한 상황과 노인의 강점과 제한점을 모두 파악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노인의 행동이나 개인적인 특성이나 더 나아가서는 자원의 측면에서 노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격려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더 나은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강조해야 될 부분은 바로 강점의 강조는 바로 치료적인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사정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체, 심리, 사회가 포괄적이지 않으면 상당히 어르신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사정에서는 요소 간의 상호 연관성과 더 나아가서는 한 가지 영역에서의 기능 저하가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실천의 과정 중 개입에 대한 단계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입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떤 상황이 또 어쩔 수 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입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개입 단계는 문제 해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적절성과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개입과 동시에 개입 과정을 평가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개입으로 유도된 변화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개입의 단계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사회복지 실천은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하위 목표를 순차적으로 달성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복지에서 특별히 노인복지 실천 과정에서 평가와 종결의 단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종결의 단계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입 과정은 개입에 대한 최종 평가와 또 사회복지사와 노인 간의 전문 원조 관계를 종결함으로써 끝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종결 시기 결정에서 노인이 처음에 호소했던 문제가 현저히 완화 내지는 해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담을 종결해서는 안 됩니다. 종결은 급격히 진행하기보다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점진적인 종결 과정은 실제 생활 적응 훈련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을 의뢰라는 부분과 추후 면접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뢰하는 부분과 또 추후 면접을 통한 그런 가운데 종결의 과정으로 이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실천 개입 방법 중에 매우 중요한 파트죠. 의사소통,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과 상담의 이론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인간관계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은 의사소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란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노년기를 본다면 노년기에는 청력과 시력의 저하가 있죠. 잘 들리지도 않고 잘 글도 잘 못 볼 수 있는 이런 시력의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 또 노년기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성과 내향성이 강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언어적인 능력과 또한 저하되는 경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를 갖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의 방해 요인을 갖고 있는 하나의 노인과 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따라야 하는 원칙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원칙이냐면 첫 번째는 얼굴을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까운 곳에서 말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의사소통을 위한 원칙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천천히 이야기하되 너무 높은 소리로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만 대화하지 말고 사진이나 문자와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즉 다시 말하면 스킨십과 같이 몸으로 하는 바디 랭귀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가치관을 고치거나 고집을 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노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청력이 나빠 못 들을 수 있으므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하되 두리뭉실한 칭찬을 하지 말고 잘한 행동이나 좋은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두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의사소통과 상담 이론 중 노인 상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상담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 노화를 도와주기 위하여 노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훈련받은 상담자가 심리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활동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이제 신체, 정신, 경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상담을 해준다는 것이 그게 쉬운 상담은 아닙니다. 또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되어 노화를 단순히 정신적, 신체적으로 노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발달과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 자신의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와 노년기의 긍정적인 삶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인 상담에서 상담자는 노년기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 변화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병리적인 노화나 보편적인 노화 그리고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숙지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슬픔이나 우울이나 또 상실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알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생애 사건 외에도 노년기에는 주로 발생하는 치매, 또 알츠하이머, 혈관계통의 질병 등과 동반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인지적인 그 감퇴도 상담자가 면밀하게 관찰해서 서비스의 선택 등에 관한 자율적 선택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적 감정들은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담자는 이러한 증상들이 심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신체적 증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그리고 심리적 변화를 노년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담자는 성격 장애와 같은 만성적 질환을 확인하고 판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패트리샤 맥도널드와 마거릿 하니가 했던 말들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여 방향을 새로 설정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위기를 겪는 동안 도움과 위로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공감적이고
물질적인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더 잘 알기 위해서 바로 노인 상담에 임해야 됩니다. 노인 상담에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얻기 위해서, 더 여러 가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노인 상담에 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노인 상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나이 차이는 치료 관계에서 전이와 역전이가 발생하며 이것은 상담과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담자에게서 나타나는 전이의 내용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가 진행될수록 내용의 의미와 드러나는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역전이는 상담자의 자기인식, 인지 수준, 또 역전이 이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무의식적 기대에 따라 치료 관계에서 역전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내담자를 부모 또는 할아버지로 바라보고 자식이나 손자, 손녀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강한 감정적 반응의 역전이가 나타납니다. 이어서 내담자 역동과 상담자 역동,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역동으로 역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즉, 다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 배우자와 사별한 것처럼 내담자와 상담자가 공통적인 문제를 지닐 때 역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는 그런 장면에서 발생하는 전이와 그리고 역전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이 성공적 상담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과 같은 면담 상담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고립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인터넷 상담 등의 매체 상담은 자신을 밝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얻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제공하거나 중재자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담자의 법적 대변자로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대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노인을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심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의료적 진단 및 치료 계획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재정적, 사회적, 법률적, 정보 제공 등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그들의 성공적 삶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봉사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삶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의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노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 실천 개입 방법 중 특별히 상담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